자, 문제 61번. 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 기울기를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를 물어본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평 주행 배관 같은 경우는 기울기는 이 5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주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지 배관 같은 경우는 25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500분의 1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62번.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에는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의 명칭은, 자 보시면 저장 용기의 내부 압력이 설정된 압력이 되었을 때 그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개방하는 바로 정압 작동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 4번의 정압 작동 장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3번.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네모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얼마 이상이다? 65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 그리고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의 65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4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호칭 지름 75mm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하는가? 자,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바로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을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100m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간이 소화 용구 중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의 능력 단위는 얼마인가? 자, 여기 간이 소화 용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이에요. 자, 65번을 보시면, 자, 간이 소화 용구입니다. 간이 소화 용구. 자, 이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제 마른 모래가 있고요. 간이 소화 용구 중에 마른 모래 또는 건조사라고 하죠. 건조사. 자, 건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이 있습니다. 진주암. 그래서 먼저 이제 마른 모래 같은 경우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몇 포? 한 포죠, 한 포. 자,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자, 능력 단위가 얼마인 거예요? 능력 단위가 0.5 단위인 거죠. 능력 단위가. 그리고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같은 경우는, 자, 삽을 상비한, 자, 이것은 80리터죠, 80리터.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한 포를, 자, 능력 단위는 같아요. 똑같이 0.5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죠.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의 능력 단위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0.5 단위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삽을 상비한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 두 포다. 두 포면 몇 단위가 되는 거예요? 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5 단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다음 66번.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대형 소화기로 인정되는 소화 능력 단위에 적합한 기준은, 자 보시면 대형 소화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소화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제 소형 소화기가 있죠. 소형 소화기. 자,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대형 소화기. 자, 근데 이제 대형 소화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두 가지. A급과 B급으로. 자, 나눌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소화 능력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단위 이상이에요.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소화기에서 A급 같은 경우는 이게 10단위 이상. 10단위 이상. 그리고 B급이 20단위 이상이죠. 20단위 이상. 그래서 정답은 3번에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다음 67번. 연결 살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 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의 최대 개수는, 자 보시면 이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 구역에 설치하는 살수 헤드 개수는 몇 개 이하죠? 바로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68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맞죠? 반경 60cm 이상 맞고요. 2번.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할 것. 이것도 맞는 거죠? 30cm 이하 맞고요. 3번.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에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고 4.5m 이내마다 설치할 것. 3번이 틀렸죠. 4.5m 이내가 아니고요. 3.6m 이내가 돼야 맞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가멸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서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바로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죠. 정답 3번에 14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0번.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물 분무 소화 설비의 수원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소방 대상물이 어디냐면은 어디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바닥 면적당 20리터, 분당 20리터의 양으로 몇 분간? 20분간 방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최소 면적은 5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자 분당 20리터 곱하기 20분간 그리고 최소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 고정포 방출구의 구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고정포 방출구 같은 경우는 1형, 2형, 그리고 3형, 4형, 그 다음에 특형 이렇게 있는 거죠. 고정포 방출구가. 그래서 이제 네모안에 설명한 것이 어떤 고정포 방출구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그리고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기구를 갖는 포 방출구다. 자,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라고 했죠. 그럼 일단 4번의 특형 방출구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특형 방출구 같은 경우는 부상 지붕 구조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일단 4번은 틀렸고요. 자, 그리고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그리고 상부포 주의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사판이 있고요.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뭐한다? 저지할 수 있는 구조.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정포 방출구 중에서 E형 방출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어떤 방출구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의 E형 방출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2번.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분말 소화 약재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몇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가? 자, 몇 메가파스칼 이하예요? 그래서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답 1번입니다. 25메가가 아니라 2.5죠. 2.5메가파스칼 이하예요. 정답 1번에 2.5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다음 73번. 미분모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미분모 소화 설비 수원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몇 % 이하가 되어야 한다. 자, 필터나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이 스트레이너의 메쉬라고 하는 거는 그물망의 그런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몇 프로 이하다? 바로 8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8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 중 고압식 용기는 최소 몇 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 시험 압력에 견디어야 하는가? 자, 여기 보세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고압식과 저압식이 있는데 그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중에서 지금 내압 시험 압력입니다. 내압 시험 압력. 자, 내압 시험 압력인데 자,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고압식과 그리고 저압식일 때. 그래서 먼저 고압식 같은 경우는 자, 얼마 이하냐? 바로 2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25메가파스칼 자, 이상의 압력에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압식 같은 경우는 바로 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서 견뎌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내압 시험 압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고압식 용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5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다음 75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스프링클러 헤드입니다. 계구부의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2.5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네요. 다음 76번. 한론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한론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한론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에 대한 기준입니다. 1번. 가능한 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저장 용기는 방호구역 안이 아니고 방호구역 바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맞죠? 온도 40도씨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작아야 됩니다. 맞고요. 3번, 용기 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용기 간의 간격을 1c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틀렸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용기 간에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저장 용기가 여러 개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경우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요. 다음 77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천장부에 폐쇄형 헤드의 배치로 화재 시 감열 개방되어 살수시키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습식, 2번 건식, 3번 반자동식, 4번 준비 작동식.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종류 중에 자, 반자동식이라는 건 없죠. 습식, 그리고 건식,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반자동식이 정답이 아닌 거죠. 틀린 거죠. 정답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제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습식, 그 다음 건식, 그 다음 준비 작동식, 그리고 일제 살수식, 뭐 이거 잘 쓰지는 않지만 부합식. 자, 이렇게 있죠. 자, 이 5개의 그 스프링클러 설비 중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한 게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뭐예요? 바로 일제 살수식만 이것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죠. 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부합식은 전부 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폐쇄형을 쓰고 있고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폐쇄형 헤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반자동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 송수장치의 체절 운전 시 순환배관의 설치에 따른 기준으로 오르는 것은? 자, 순환배관 같은 경우는 왜 설치하는 거예요? 바로 배관 안에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그때 그 순환배관에 어떤 밸브를 설치하냐? 바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합니다.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는 최저 압력 미만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번에 분기 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이어야 된다? 틀렸죠. 분기 배관의 구경은 15mm 이상이 아니고요. 20mm 이상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정답이 되는 것은 3번입니다.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오답입니다. 정답 3번. 다음 79번. 분말 소화 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 중 제3종 분말은 어느 것을 주성분으로 한 것인가? 자,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우리 분류하고 있죠. 자, 한번 정리를 또 해보죠.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입니다. 자, 1종, 2종, 3종, 그리고 4종. 그래서 분말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뭐냐? 1종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자, 1종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요. 자, 2종 분말의 주성분은 탄산, 수소, 칼륨이고요. 탄산, 수소, 칼륨. 그리고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1 인산 암모늄. 제1 인산 암모늄. 그리고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화합물입니다. 요소. 이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문제에서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물어봤죠? 제3종이니까 바로 제1 인산 암모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2번에
인산염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인산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인산염.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인산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0번. 포소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포소화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바닥 면적 8제곱미터마다 맞고요. 2번. 포 헤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 면적 7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틀렸죠? 포 헤드는 바닥 면적 9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입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전역 방출 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맞고요. 4번. 포 헤드를 정방향으로 배치하든 장방향으로 배치하든 간에 그 유효 반경은 2.1m이다. 맞죠? 그러니까 장방향이든 정방향이든 유효 반경은 일정합니다. 얼마? 2.1m로 고정이죠.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해서 23년 4회차 문제 다 풀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